운항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최인호 수석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에 앞서 2016년도 당시 김해 신공항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토교통위 위원회의 회의 장면을 담은 뉴스의 한 토막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김해공항 V자 활주로 확장 방안이 4년 전에 이미 검토됐지만 타당성 부족으로 폐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명확한 답변보다는 발상의 전환이란 입장이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성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정부의 김해공항 활주로 용량 증대 용역 보고서입니다. 기존 활주로에 V자형 활주로 신설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과 활주로 각도와 길이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용량 증대 미흡과 소음 영향권 확대, 주변 토지 이용 저촉 등의 이유로 폐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4년 전 타당성 부족으로 이미 폐기된 방안을 정부가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재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민원이 급증하는 등의 국민들의 고충을 강화시키는 신공항은 매울 신자 신공항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명확한 답변보다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발상의 전환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저희들이 봤던 방식하고 그다음에 또 국제 전문기관이 봤던 방식하고 그 발상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또 이번 용역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정단은 만약 어겼다면 용역은 무효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번복에 대한 질타와 사과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을 김해 신공항이라고 포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셀프 신공항이라 불러도 무색하지 않습니다. 관계자들 의견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밀양이냐 가덕거냐만 의견 들었지 김해공항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의견 내라고 물었습니다. 오는 27일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김해공항 후속 대책 논의와 별개로 서병수 부산시장은 다음 주 중에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성기입니다. 이낙연 당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특히 송철호 시장님, 김경수 지사님, 현성환 시장 대행님, 우리 허용도 회장님, 한철수 회장님, 전영도 회장님,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 의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특히 최지훈 국제대변인님, 이제 국제대변인의 지역에 국제공항이 드디어 들어설 날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 의원 136명이 가덕 신공항 특별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에 앞서서 야당 의원님들도 특별법안을 냈기 때문에 여야의 특별법안이 빨리 병합심의돼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은 너무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너무 취약해져서 갈수록 기형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부산은 2030년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어서 시급히 새로운 공항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 88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7조 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 명 등등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지적돼 왔던 것처럼 동남권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항공물류가 이 동남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처리되는 것이 무려 99%다. 그래서 연간
거기에 소요되는 물류 비용만 해도 7천억이 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돈만 10년 아껴도 공항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S&P였습니까? 세계적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원들이 낸 책을 보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동원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격차가 좁을수록 그 나라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 격차가 클수록 발전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과 부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을 더 발전시켜서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의 필요성은 더욱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과 함께 우리 부울경 시도지사님들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광역 경제권, 메가시티가 빨리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고 그 광역교통망의 한복판에 가덕 신공항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국토부가 검토해온 하단 녹산 도시철도, 가덕 창원 도시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부산에서 창원까지 지하철로 연결되고 가덕 신공항도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도지사님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님 비롯한 경제인들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시도지사님들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님들 반갑습니다. 저 김태년입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해 듣기로는 우리 부울경 주민들께서 한편 반가우면서도 또 좀 조심스러운 그런 반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요 신공항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으신가 싶습니다. 지난 17년 세월을 어떻게 보면 허비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의 어떤 대의, 이런 호기를 놓친 측면도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또 많이 낮아진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이제 이 가덕도 신공항을, 이게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동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 김해 신공항이 결정될 당시에도 우리 민주당은 이게 정치적 결정이었다. 정확하게 어떤 경제성이나 안전성이나 주민 편익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간과한 어떤 정치적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민주당은 이 가덕 신공항 건설을 불가역적인 국책 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소모적 논란이나 해묵은 갈등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이번에 국무총실 산하 검증위원회,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나름 중립성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부울경과 대구 경북, 국토부가 각각 다 이 제척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인사들로 해서 검증위원회를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는 많은 검토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하리만큼 많은 검토가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년이 늦어진 만큼 좀 서두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2030년 그 세계 엑스포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기왕이면은 이 세계 엑스포에 연계된 그런 공항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담은 이 가덕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이 법안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도록 원내대표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내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도지사님들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변승환 부산시장 직무대행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성환입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해서 김태년 원내대표님과 안정혜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조홍천 국토위 간사님 또 참석해 주신 부울경의 여러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 부산 시민은 신공항 문제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신공항 문제로 희망은 고문을 받았고요. 16년도에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또다시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17일 날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 김해신공항 불가 판정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돼서 이제서 저희들도 시민들을 좀 뵐 면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봅니다. 신공항 논란으로 회비했던 시간을 복구하기 위해서 조속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좀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덕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를 하는 등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대표 발의로 더불어민주당의 136분의 의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셨습니다. 여당의 당론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여기 계신 대표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요.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지역 내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부산 시민들은 여전히 좀 불신의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통과되겠는가? 또 뭐 이래저래 시간만 끄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꼭 필요합니다. 최소한 상임위 의결 등 속도감 있는 처리를 가시적으로 좀 보여줘야 흔들림 없는 신뢰가 시민들에게 생길 것 같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파리에서 열리는 박람회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온라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치 의향을 표명을 합니다. 부산 시민들께는 이런 엑스포 유치하고 가덕 신공항 건설의 쌍두마차를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살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가덕 신공항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항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위한 소중한 불씨라고 봅니다. 그 불씨를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만 바라보고 묵묵히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당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철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고맙습니다. 대표님 자가격리 빨리 마치시고 부활을 나시는 것 보고 싶습니다. 울산시에서도 그동안 김해 신공항의 그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증하고 하는데 적극 참여해왔고 동남권의 새로운 관문공항, 아주 멋진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이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 미래를 위해서 참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함께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당에서 그야말로 합당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울산시에는 울산시의 어떤 독특한 어떤 정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과거에 김해공항 쪽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넓고 또 공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깊은 어떤 관점보다는 김해공항이 가덕도보다 가깝다는 것이 시민 정서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정확히 한 22km가 멀어지는 것인데요. 그 점 때문에 지금 가덕도 관문공항,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아직도 이거 우리가 이거 손해보는 일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가덕도에 멋진 관문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동의합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다만 울산 시민들이 갖는 기본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런 정서에 대해서 정부나 당에서 깊은 그 이해와 그리고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육상, 도로나 철도만이 아니라 해양까지 우리가 미래 교통수단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만은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 교통망, 새로운 미래 교통수단을 집약하는 그런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부울경 공동으로 멋진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희망을 줌으로써 우리 울산도 관문공항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일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당에서 많은 배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를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울경 단체장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님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이번 동남권 신공항이 왜 가덕 신공항으로 신속하게 가야 되는지를 함께 건의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김해 신공항 확장이 문제가 있고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여기 계시는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이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인들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결과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 재직 시에 우리 부울경의 총리실 검증위원회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수용해 주셨던 이낙연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특별법 발의에 나서주신 김태년 대표님과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을 포함한 우리 지역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치공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덕 신공항은 우리 지역 경제에 꼭 필요한 경제공항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꼭 국회에서도 우리 수도권 의원님들을 포함한 수도권 우리 국민들에게 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울경 동남권은 동북아의 물류 플랫폼 그리고 고부가가치 물류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야 지역 경제도 살고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과 항공이 복합 화물 운송이 가능한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해공항이 한쪽을 항공 물류를 배제한 반쪽짜리 공항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대단히 꼭 필요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야당에서 김해 가덕공항이 되면은 고추 말리는 공항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망언도 하셨던데요. 김해공항만으로도 그동안 여객 수요가 폭증해서 지역민들이 김해공항 국제선을 이용하는데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5년도에 국토부 예측으로 2020년이 지나야 김해공항의 국제선이 800만이 넘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미 재작년에 1000만 명을 달했습니다. 국제선.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가덕공항이 만들어지기까지 김해공항도 국제선 청사를 뭔가 좀 새롭게 넓히지 않으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너무 힘든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마치 김해공항을 이 여객 수요도 없는 그런 곳에 공항 하나 더 짓는 것처럼 그렇게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야당 의원님들께서 좀 지역 상황을 잘 살피고 말씀해 주실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법 통과 과정에 신공항 특별법뿐만 아니라 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 확대라든지 그리고 물류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반드시 꼭 함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가덕 신공항이 반드시 이번에는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지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특별하게 참석해 주신 시도의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의 경제수장으로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허영도 상공회의소 회장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현 원내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총리님으로 계실 때 바꾸신 중에도 북한 상위 회장단을 하여 뜻깊은 간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마움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회장단이 부산 경제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선의껏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한 최종 검증에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공정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검증단을 꾸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최종 결과 발표를 보니 대표님께서 공정한 검증단을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검증 결과 발표 직후 136명의 여당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님과 여당이 가덕신공항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에 얼마나 많은 애정이 있는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다시 한번 특별법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대표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울경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항공 수요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바이오, 항공부품 등의 새로운 산업군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개최도 전 세계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갖추게 된다면 유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울경은 메가시티 도약을 통해 수도권의 가미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표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곡하게 특별법의 빠른 제정을 부탁드리오니 잘 챙겨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님. 네, 전영도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 전영도 회장입니다. 바쁘신 국정에도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낙연 당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태현 원내 대표님과 세 분의 시도지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남권 물류허브 구축과 주력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공항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동남권 신공항은 울산 시민들의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 교통망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으로 동남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울산 경제계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우리 도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밝히신 바 있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의 기형적인 성장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적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필두로 동남권 강력교통망과 지역인재 양성 플랫폼 등 지역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의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동남권 신공항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울경 800만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신공항이 10년이 넘는 동안이나 착공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조업의 중심인 경남 경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울경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경제권을 잇는 동북의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최상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제조업 생산력과 물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쉽게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항공물류 기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국내 항공물류의 98% 이상은 화물 노선이 집중된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산업 생산의 중심 지역인 동남권의 가문 역할을 해온 김해국제공항의 항공물류 실적은 국내 항공물류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해공항에는 화물 전용기가 운영되지 않아서 지역의 화물 처리는 일반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18%,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부울경의 경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수출 물량이 없어서 화물을 띄울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화물기가
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물류 비중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4시간 화물기가 운영된다면 동남권 기업들의 물류 비용 경감은 물론이고 항공 수출업이 필수적인 첨단 기업들의 유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예객기가 운행되지 않아 지역의 기업들은 화물기 운항이 가능한 먼 거리의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등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물류 기능을 갖춘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국내 최대 항만이자 세계 1, 2를 다투는 한적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신항은 전 세계 물동량의 주요 기착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물류의 하늘길까지 열린다면 그 시너지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과도한 집중보다는 효율적인 분산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경제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신공항의 입지 결정이 미뤄진 만큼 조속한 시일에 신공항의 입지가 결정되고 착공되어서 동남권 신공항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희망한다는 말씀과 정치적인 소리가 아닌 이번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